예전에 삼원싱이 지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책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다. 수학의 난제 중 하나인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한 앤드류 와일즈의 일생과 그의 노력을 서술한 작품이다. 17세기 피에르 드 페르마가 책구석 여백에 적었던 위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g는 존재하지 않다는 한 줄의 글귀에 앤드류 와일즈 외 약 350년간의 수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어서 감동 깊게 읽었다. 이번에 넷플릭스의 삼체라는 다소 어색한 용어의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것이 또한 수학의 난제 중 하나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삼체 문제를 찾아보면서 삼체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있는 수학자 리처드 몽고메리와 시모의 글을 찾게 되었다. 내용이 매우 수학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나의 해석을 첨가하고 이를 넷플릭스 삼체와 연계시켜 설명해보고자 한다. 넷플릭스 삼체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삼체 문제는 1687년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설명이 가능하다. 뉴턴은 그의 저서에서 두 질량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 그들 상호간의 중력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주에서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를 미분 방정식을 통해 설명하였고 현재의 위치와 속도로부터 물체의 미래 운동을 추정할 수 있는 완전한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뉴턴은 물체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중 하나를 따라 움직이는 궤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체 문제는 고전 역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이체와 관련된 모든 궤도를 찾아내면서 뉴턴은 과거 케플러가 1609년에 발표한 행성의 천문학적인 관측의 결과 데이터에 근거한 경험적인 법칙인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도 증명하였다. 이는 설명적으로 간단하게 이해가 된다. 아주 쉽게 태양과 지구를 생각해본다면 위의 피기어 1의 첫 번째 그림이 될 것이다. 질량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물론 태양도 궤도를 지니지만 워낙 차이나는 질량의 차이로 사실상 태양이 두 질량의 초점이 될 것이다. 만약 예를 들어 질량이 같은 쌍성의 경우라면 피기어 1의 두 번째 그림과 같은 궤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는 이해가 쉬우니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체의 운동 방정식의 도출은 두 행성 간의 변이 벡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으로 개별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하여 각 행성의 상대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2차 미분을 포함하는 벡터의 미분 방정식으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기에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풀기가 어렵고 수치해법을 동원해서 풀게 된다. 그냥 계산이 아주 귀찮다는 의미이다. 삼체 문제의 개념은 실상 아주 간단하다. 이체 문제에 하나의 질량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세 개의 질량의 역학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 삼체 문제인 것이다. 넷플릭스 SF 드라마의 원작 소설작가인 류츠시는 이러한 삼체 문제를 태양이 세 개인 항성계에서 살고 있는 삼체인을 등장시키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었다. 수학을 소설적으로 아주 잘 활용한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그를 SF소설 최고의 문학상인 휴고상의 수상자로 만든 초석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AI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0, 1뿐만 아니라 그 중첩을 이용하는 큐비트 단위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시대에 완벽한 일반해가 나온 이체 문제에 하나의 질량을 더한 삼체 문제가 난제라는 것이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 삼체 문제는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인 푸엔카레에 의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 없다는 증명이 나온 문제였다. 1887년 푸엔카레는 스웨덴 국왕 오스카르 2세가 자신의 6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상금을 건 수학 문제 태양계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논문을 제출하며 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상금을 받은 이후 푸엔카레는 자신의 가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상금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 논문을 회수하고 삼체 문제는 일반해를 구할 수 없다는 증명을 다시 발표하게 된다. 푸엔카레의 삼체 문제 증명은 하우스 이론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초기의 미세한 값의 변화가 결과값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극도의 민감성 비선형 물리계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비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그것이다. 결국 풀리지 않는 문제인 삼체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된 삼체인들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시대인 항생기와 살아갈 수 없는 난세기를 예측하는 것이 문명의 지속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당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드라마의 중요 배경이다. 그렇다면 정말 삼체 문제는 해결 불가능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도전한 결과물이 본 영상이 참고한 사이트의 내용인 것이다.
저자들의 결과물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기존에 나와있던 특수해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수학자인 1767년 레온하르트 오일러와 1772년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는 파이브 패멀리즈 어브 오버츠이라는 특수해를 보였다. 피기어 2에서 보여지는 예시가 그것이다. 첫 번째가 동일한 세 개의 질량의 하나가 나머지 두 개의 질량의 중심에 있는 경우의 예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 개의 질량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의 궤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 역시 컴퓨터의 발전 등에 힘입어 다양한 종류의 특수해를 발견하였다. 2017년 샤오밍 리 등의 논문에서는 600가지의 특수해를 발견했다는 주장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특수해가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일반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사이트의 저자는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해로 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저자의 주장이 흥미로워서 작성하게 되었으니 본 글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편에서 저자의 생각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다음 시간에 넷플릭스 3채3 바디 프라블럼의 수학적 이해의 2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다.